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더 들어오시려나? 그냥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하고 바로 녹화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Learning Meta Model for Zero in Few-Shot Face Anti-Spoofing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될 김경선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안티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어택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어택이 뭐냐면 어, 그 바이오 쪽에서 많이 어택하는 어택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얼굴 인식에서 중요한 보안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이용해서 보안을 푸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사진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하게 안경을 쓴다던가 이런 어택들을 전부 다 페이스 안티 스푸핑 어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상용화 제품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어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일수록 위조 공격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어택, 이걸 줄여서 PAS라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 안티 스푸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슈샷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안티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프리디파인드 된 공격 양상을 학습을 하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 그렇듯이 어택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이건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미지에 따른 더 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용량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스케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용량 문제들, 스케일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얼굴이 전부 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버핏이 쉽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 스푸핑의 방법이 이러한 게 딥러닝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사용을 해서 핸드 스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높지만 이렇게 오버핏이 쉽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게 바로 페이스 안티 스푸핑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들의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말했던 거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 모델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나리오나 아니면 새로운 PAS 공격에 대응하기가 힘들었고 새로운 공격 기법을 찾았어요. 찾아서 기존의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라벨드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저자들이나 이 저자들 전에도 FAS를 제로샷 혹은 퓨샷 러닝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로샷 그리고 퓨샷 같은 경우에 많은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댑티드 이너 업데이트 메타페이스 안티 스푸핑 줄여서 AIMFA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셋 하나만 가지고 트레인을 하고 그 이후에 프리트레인드 된 PAS를 통해서 제너럴한 구별점을 학습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새로운 PAS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택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택이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로샷 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퓨전 러닝을 이용을 해서는 퓨샷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인셋만 이용하지는 않고 테스트 셋 중에 일부를 가져와요. 일부를 가져와서 몇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빠르게 뉴 어택을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안티 스푸핑을 하는 게 이번 논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디텍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걸 통해서 리얼인지 아니면 스푸프된 얼굴인지를 구분을 하고 싶다라는 게 에임패스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엔샷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로샷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K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K가 무조건 0보다 큰 경우만 다뤄왔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FT라는 메타러너를 사용을 하고 AIU, Adaptive Inner Update라는 러닝 레이트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FT 메타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K가 0일 때도 같이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로샷일 경우에는 predefined 된 PAS를 학습을 해서 이게 새로운 PAS인지 새로운 PAS가 아닌지를 탐지를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택인지 새로운 어택이 아닌지를 탐지를 하는 거를 이제 포함을 시킨 게 FT라고 퓨전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댑티드 인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학습이 되고 나서 한 이터레이션이 돌 때 그 안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AI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샷 FAS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위에 보면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하나씩 보려고 이제 A 부분, A 파트, B 파트로 나눠서 제가 조금 크게 가져왔는데요. A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FAS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IMFAS라고 주장한, 설계한, 아니면 이번 논문의 구조는 A 파트가 Fine Grained FAS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정제를 해서 리빙 페이스 그리고 스푸핑 페이스를 처음에 주어줘요. 리빙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굴의 사진이고요. 스푸핑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조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라지 L 그리고 스푸핑 페이스들을 줄여서 라지 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얘네랑 몇 가지 태스크를 주어줘요. 태스크를 먼저 만들어서 서포트 셋 그리고 쿼리 셋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몇 가지 퓨샷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샷 FAS 모델의 경우에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predefined 된 카테고리를 통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인식을 하는 거고요. 제로샷의 서포트 셋은 그러면 predefined 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여기 predefined 된 이 트레이닝 셋 초기 셋 하나밖에 없는 게 제로샷이 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두 번째 퓨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로샷을 이용해서 새로운 타입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타입의 어택을 서포트 셋에 추가를 하고요. 이 서포트 셋에 추가를 하게 된 거를 퓨샷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Fined, Grained 된 A 파트가 있는 거고 B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K샷 FAS 태스크라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트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LI가 처음에 프리디파인드 된 LI 그 다음에 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빙 페이스 그리고 스푸핑 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J가 제너레이트 한 부분인데 새롭게 발견한 부분을 서포트 셋에 다시 넣고 그 부분을 가져온 게 LJ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QKM-K라는 부분은 QK 얼굴이 있다, KK의 얼굴이 있다, M-KK의 얼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웨이트가 또 세타라고 있고 메타러너의 웨이트가 세타이고 메타러너 밑에가 세타 U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B 파트가 제너레이트 된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AIU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이터레이션이 돌 때 U 스텝만큼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너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웨이트 U, 세타가 있었을 때 세타 U로 메타러너를 이너 업데이트를 하고 이 업데이트된 메타러닝 로스를 통해서 다시 메타 트레이닝을 하고 얘를 통해서 쿼리가 주어지면 뭐지?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다시
됐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 뒤에 보면 이너 업데이트 스테이지의 수식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너 업데이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타워가 있고 그리고 세타 부분이 있는데요. 타워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제로 아니면 퓨샷 FAS 트레이닝 태스크를 가져와요, 위에서. 가져오게 되는 게 타우고 랜덤하게 가져오는 게 타우, 그리고 랜덤하게 가져왔던 것들의 서포트 셋을 전부 다 S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랜덤하게 가져온 게 S, 그 전체 셋이 S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개수가 이 넘이 되겠죠. 이걸 씌운 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로스가 되는데요. 이 로스는 이 펑션에 들어가는 거는 프리딕트를 한 거의 프리딕트한 확률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예측을 했는지 아닌지가 이 펑션을 통과하면 나오게 됩니다. XY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Y가 쿼리문의 라벨인 것 같고 X가 이미지의 라벨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XY 하나하나가 여기 서포트 셋에 들어가게 되고 이 셋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X, Y는 그냥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예측했는지 예측하지 않았는지를 평균을 낸 거를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값이 여기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 로스 값을 줄이는 게 이너 업데이트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파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알파 값을 빼니까 약간 계속 줄어들게 만드는 게 다음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벤치마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서프 ZF, 크로스 ZF, 올루 ZF 이렇게 3가지를 이용을 해서 얘는 3가지와 비교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부분 X, 라벨 부분 Y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얘를 가지고 S 하나를 만들고 이 하나 전부 다 모인 게 이 S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이 뒤에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한 결과를 보면 나머지 것들보다 우리들 거가 뭐 93.6%, 99.7%, 99.1% 이렇게 계속해서 엄청 거의 10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 거가 쏟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봐도 이 without AIU, 그 다음에 with AIU 이렇게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 AIU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게 가장 좋지만 우리 거 중에 레슨에서 쓴 게 가장 좋지만 without 하지 않고 AIU를 통해서 이너 업데이트를 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와 라고 하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얘를 보면 이게 제대로 구분을 할수록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업데이트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섞여 있고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AIU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우리가 퓨전 러닝이나 제로샷 러닝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의 오류는 있지만 그래도 구분을 잘 하게 된다. 그리고 AIU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제로샷 그리고 퓨전 러닝을 통해서 FAS 모델을 설계를 하고자 했고요. FAS 모델을 이용을 해서 FAS 모델을 이제 퓨전 러닝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 모델들이랑 차이점은 기존 모델들은 제로샷을 사용하지 않아서 K값이 0보다 계속 컸다면 이 저자들은 제로샷을 이용을 해서 맨 처음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뭐 새로운 어택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자기네들은 해결을 했다고 하고 AIU라는 이너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실험들이 다 폰에서
실행이 됐는데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기했던 것 같고, 이 세 가지 벤치마크랑 비교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거의 100%에 가까운 소타 리절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나중에 질문 생기시면 슬랙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